정부에서 강력하게 미는 종목 160조 원가량 쏟아부을 단군 이래 역사적으로 이렇게까지 정책을 쏟아부었었던 정부는 없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경제연구소의 홍연표 전문가입니다. 자, 현재 시간 10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 증시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죠. 거기에 플러스로 대형주들의 또 악재들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뭐 삼성 SDI, LG화학처럼 지금 계속해서 대외적으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증시가 조정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은 미국 증시에서 지금 계속해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합의안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계속 조정을 받는 부분인 건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전 1시간 정도가량 지금 증시가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나름 선방해주는 모습, 그리고 다른 종목들 오늘은 SK하이닉스도 장중에 한 3% 정도가량 상승 포지션 나타났다가 지금 쫙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현대차, 기아차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세타, GDI 이 엔진 관련해가지고 지금 리콜 관련해서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이 부분 3조 원가량을 지금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뉴스가 공시가 띄었었죠. 그래서 어제 시간의 단일가로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 정도가량, 기아차는 마이너스 7% 정도가량 갭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고, 일단은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나름 선방해주게 되면서 코스피는 많이 하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사실 코스닥이 문제인데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코스피의 종목보다는 코스닥 개별 종목군들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계속해서 조정 릴레이를 보이고 있고, 지금 오늘 어제 계속해서 코스닥은 어디 정도 가격대 부분에서 지탱해주고 반등 포인트를 주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코스피 차트입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날 안내해드렸었던 영상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8월달, 9월달, 그 다음에 10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는 코스피 지수에서 여러분들 사실 코스피는 잘 버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누가 보더라도 뭐죠? 잠시만요. 조금 더 차트를 크게 본다면은, 여러분들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한 번, 두 번, 세 번 꼬다리 찍었죠.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여기 3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뭐 때문에? 유동성 랠리 때문에. 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 뭡니까? 헤드앤숄더 구간이죠. 헤드앤숄더 구간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만 접근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제가 저번 주 금요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VIX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결론적으로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얘네가 이상하다, 얘네는 오히려 상방을 나타내고 있는데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하방을 나타내고 있다. 야, 이게 맞는 거냐? 아니면은 증시에 대한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맞는 거냐? 지금 팽팽하게 기싸움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만 놓고 본다면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버스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인버스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산바닥을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살짝 윗방향으로 가고 있죠. 여러분들 인버스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앞으로 하락장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왜 반대로 VIX 지표라든지 경제지표 같은 수급적인 지표는 오히려 증시의 상승에다가 배팅하고 있는 부분일까요? 여러분들 거기에는 바로 유동성에서 힌트를 찾으실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정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저는 만약에 조금 더 크게 놓고 본다면은, 자, 보시는 차트 일봉 차트입니다.
이 라인권을 깨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일단 단기적인 부분은 여기 이번 주에 저점 라인 부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려오게 된다면 여기 아래 가격대 9월 저점, 8월 저점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저가 매수가 달라붙었었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 저가 매수세 달라붙어 주게 되면서 반등 포인트를 줄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은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지탱해주고 여기서 지탱해주고 위에서는 때려맞는, 위에서는 계속해서 저항 라인이 주어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 위에서 올라가면 때려맞고 아래 내려가면 저값에서 먹고, 여러분들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박스권 형태, 박스권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여러분들 11월달 앞으로 딱 2주 남았는 것 같은데 2주도 남지 않은 기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대형적으로 이벤트가 하나 있죠. 미국의 대선. 미국의 대선, 지금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기싸움이 팽팽한 상황이고 정책 관련해가지고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고 전략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증시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유동성. 그래서 지금 미국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추가 경기 부양책을 강력하게 금액 자체를 더 캐파를 키워서 진행을 하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다, 아직까지는 안 된다, 협상까지는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합의안이 나오고 있지 않죠.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도 그렇고 앞으로 2주도 채 남지 않은 미국의 대선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조정을 받고 있고 미국 증시도 어제 새벽에 조정을 받았었죠. 자,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증시,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저는 오히려 위로 갈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나타날 것이다. 악재가 호재를 부르는 소식이 나타날 거다. 그런 증시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2주도 채 남지 않은 대선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사실 합의안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안에 극적으로 타격을 볼 가능성도 있죠. 여러분들 만약에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타결안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미국 증시 꼬꾸라집니다. 왜?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펀더멘탈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져야죠. 펀더멘탈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봤을 땐 이 정도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선이 불가합니다. 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미국 시민들이 안일하게 코로나에 대해서 대처를 했다 보니까 21만 명이라는 코로나 확진자 수, 거기에 지금 현재 하루에만 5만 명 이상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죠. 반대로 바이든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로 해야 됩니까? 증시를 끌어올려야겠죠. 지금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 뭐 있습니까? 유동성. 그래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여기 라인을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했었던 것보다 시장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2주 안에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될지 아닐지, 일단은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죠.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자,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인데 지금 미국 증시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미국의 이제 오늘 새벽에 장 마감이 되면서 미국의 민주당 펠로시 의장이 이제 또 공화당 측과 전화 통화로 인해서 지금 합의안이 계속해서 세부 조율 중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미국의 선물 지수가 갑자기 급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생각했었던 것보다 오늘 하락세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여기서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시간 기준 해가지고 오전 10시 20분, 1시간 20분 정도가량 우리나라 증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선물 지수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4천억 이상 대량의 매수 포지션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지수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오늘 중반, 그 다음에 장 막판 때까지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에 따라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등등 대형주들이 지금 여태까지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군들, 대형 종목군들에 대한 대외적인 악재적인 뉴스가 나왔었죠. 현대기아차 지금 계속해서 3분기 적자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하락폭을 좀 강하게 가져가고 있고, 지금 현대 코나 전기차죠. 현대차의 코나 전기차가 일단 배터리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MW, 독일사의 BMW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GM 등 지금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화재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LG화학과 삼성 SDI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요 전기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만큼 대외적으로 조금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악재적인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대차, 기아차 아래에서 개파락하면서 윗방향으로 끌어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어떻게 마감되는지 여부, 수급적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자, 다만 괜찮은 부분은 뭐다? 대형 악재들이 한 번에 터졌다는 것. 계속해서 LG화학 한 번 터지고, SDI 한 번 터지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현대차, 기아차가 계속해서 한 번에 터지는 하루에 한 번 터지고 또 있다가 한 번 터지고 이런 식으로 터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터졌기 때문에 지수 자체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한 번 쭉 떨궜다가 개파락했다가 다시 한번 끌어올려지게 된다면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 올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를 계기로 다시 한번 반등 포인트를 줄 가능성도 있다. 거기에 선물지수라든지 경제지표라든지 계속해서 상승지수로 상방으로 배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트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보시는 차트, 뒤에 보시는 차트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그 다음에 삼성 SDI, 그 다음에 우리 현지 여러분들도 뭐 많이 갖고 계신 LG화학 등등,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차트가 현대차. 여러분들 지금 사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3월 중순부터 여기 8월, 9월, 10월 달까지. 여러분들 제가 정확하게 언제 말씀을 드렸냐면은 요때 유튜브 촬영해가지고 여러분들 여태까지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군들 섹터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LG화학,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현대차, 기아차 등등. 근데 그다음 반대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그 당시에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서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오. 단기적으로 수급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사실 현대차가 어제 공시가 나왔었던 부분이 정말로 애매합니다. 자, 아무것도 모르고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왜 여기서 갑자기 이런 공시를 띄우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기간 다 팔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8월 고점부터.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죠.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은 더 올라갈 수도 있었겠지만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이유, 뉴스는 괜히 터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들 신용 초과 종목이죠. 신용적으로 한도가 초과되어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지금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신용털이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과 같은 공시적인 안 좋은 뉴스 같은 경우에 나중에 터뜨릴 수도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게 영순인데 과연 이거를 지금 터뜨려야 됐을까요? 저는 지금 이 뉴스를 터뜨리고 있는 부분이 신용털이, 개인들 물량 많이 들어왔죠. 3달 동안 기관 물량 다 빠져나갔죠. 단기적인 물량. 그러면 한번 털어주고 가야 되는 부분인 건데, 자,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마감이 어떻게 끝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랑 기아차 똑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점 라인대가 여기죠. 여기 가격대를 지탱해주면서 개파락하면서 마이너스 5%에서 시작을 했다가 현재 마이너스 3% 정도까지, 2% 정도까지 끌어올리면서 양봉 캔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생명선입니다. 여기가 생명선.
만약에 여기를 계속해서 깨지 않고 지지해주고 수급 들어와 준다면은 오히려 개인들 물량 털어주면서 외인이라든지 기관 물량 들어와 준다. 저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반등 포인트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현대기아차 같이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대차랑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세타의 GDI 이제 엔진 관련해 가지고 손실요금 부담을 해가지고 현재 3분기 가점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반등 포인트를 준다면 어디에 있죠? 친환경 섹터에 있겠죠. 친환경 섹터에 대해서 현대차, 기아차가 대장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장기간적으로는 우상향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지금이 요 중간중간에 잔파동의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이 부분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추가 경기 부양책이 안 나오겠죠. 유동성 장세가 조금 더 딜레이 되겠죠. 그럼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여기 13만원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늘의 저점 라인대가 어떻게 지지해주고 수급이 들어와 주는지 그리고 신용 물량이 털리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오늘의 저점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가 생명선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장마감 되는지 여부 살펴서 대응해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 라인 깨면은 여기서부터 대기 매세가 존재한다. 조심하셔야 된다.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차랑 기아차에 대해서 살펴봤다면은 다음번에는 LG화학. 여러분들 LG화학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보시는 차트 지금 LG화학 차트인데 똑같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 3월 중순부터 8월 달까지 시장을 주도했었던 섹터보다 LG화학이었다. 전기 배터리. 자, 그런데 지금 대외적으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LG화학에서 만들고 있는 전기 배터리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공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출량이 감소할 것이고 그에 대한 기업 실적이 안 좋게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하방 추세로 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타결해야 된다? 친환경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오른 추세로 가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십시오. 괜히 내려가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럼 LG화학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주목. 여러분들, 자, 단기적으로 세부적으로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개파락하기 시작하면서 지탱해 줍니다. 어디에서? 9월 저점 라인 부분에서 지탱해주고 있죠. 여기가 생명선입니다,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여기가 생명선으로 지지해주면서 반등 포인트를 잡아가게 되면서 수급 들어와 준다면은 W자 패턴으로 얘는 다시 갑니다. 왜 갑니까? 추가 경기 부양책을 단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바이든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게 되면서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나타내게 되면서 전기차 관련 종목군들이 다시 가겠죠. 그래서 지금 개파락 나고 있는 요 친환경 섹터의 자동차 종목군들이 개파락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인 건지 아니면 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건지는 바로 뭐가 중요한 거다? 지금 오늘의 저점 라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대응은 뭐로 하셔야 된다? 오늘의 저점 라인 부분은 손절가 라인으로 잡으셔서 대응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굳이 매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어떻게 끝나는지 여부를 살피게 되면서 수급은 어떻게 들어와 주는지 보면서 살피면은 오늘 만약에 지금 이 정도대로 조금 크게 보시게 된다면은 여기 라인 부분 지탱해주고 잘 마감해주고 수급 들어와 준다. 들어가면 되죠. 우리 사회자경제연구소 회원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 지켜보고 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구나. 추가 경기 부양책 미국에서 단행하는 거구나. 집중 매수 올라가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세부적인 접근 방안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삼성 SDI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차트가 지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3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많이 올랐었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코스피처럼 박스권으로 유지할 가능성,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 맞죠?
아래 가면은 매수세가 달라붙고 위로 가면은 때려맞고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 위로 때려맞고 계속해서 뭡니까? 박스권 형태. 뭐가? 삼성 SDI가. 그러면 여기를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타날지 뭘지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삼성 SDI도 여기를 강력하게 지탱을 해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도 시장이 하락했었다 보니까 개파락하게 되면서 양봉캔들 그려주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모습을 나타나면서 마감하게 된다면은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 더블 L자 패턴으로 얘는 정고점 부분까지 다시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와 그 다음에 삼성 SDI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또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죠. 방금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처럼 진행해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또 많이 가지고 계실 수 있을 만한 네이버 카카오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뭐 뉴딜 정책으로 뉴딜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군들이죠. 네이버 카카오 보시는 것처럼 일단 단기적인 생명선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네이버 카카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뭐다? 여러분들 요거 네이버 카카오 3월 중순부터 시장 많이 끌어올려서 주도했었던 섹터 종목군들 내려왔죠.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자마자 내려갑니다. 왜? 여기서부터 차익 실현 물량이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죠. 조정을 줄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선에서 받는 포인트를 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군들 네이버 카카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아마 이러한 내용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단기적인 생명선은 딱 여기입니다. 단기적으로. 자, 이렇게 조금 더 크게 본다면은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사실 수급이 다 빠져나왔죠. 기관 물량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 잡아가고 있고 지금 최근에서야 여기 정도 가격대 부근에서 외입 물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저가 매수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해서 외인들이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위에서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 거고 자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생명선입니다. 매수세가 여기서부터 달라붙기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양봉 캔들을 그리는지 아니면 음봉 캔들을 그리는지에 따라서 여기를 지탱해 주냐 아니면 닭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지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만약에 여기 라인 깨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라인 깨면은 2차 대기 매수세가 여기 있죠. 더 내려갈 수 있고 만약에 이거 깨면은 23만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격대를 지탱해 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카카오도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다만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달라붙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 다만 오늘 어떤 식으로 지탱해 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 똑같죠. 지금 마이너스 한 2.6% 정도가량 카카오도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랑 지탱해 주지 않는다면 의미 없다. 여기 양봉 캔들로 오늘 중반부터 후반대까지 지탱해 주게 되면서 지탱해주면 날아가고 만약에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카카오 역시 여기 라인대 지금 120일선 기점이 딱 여기죠. 여기 라인대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또 바닥을 그리는 작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마저 깨게 된다면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장기 추이선까지 올라오는 모습 확인하게 된다면은 할 수도 있겠지만 주봉 캔들을 놓고 본다면 일단은 괜찮은 부분은 뭐다? 20주선에서 딱 안착해 있기 때문에 위로 끌어올리게 된다면은 아래 꼬리 달면서 양봉 캔들만 그려주게 된다면 여기가 바닥권으로 움직여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다. 거기에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뉴딜 정책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군들이죠. 그래서 지금 대형 펀드사에서도 계속해서 판매가 시작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도 들어올 수 있고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많이 끌어올렸었기 때문에 조정을 줘야 되는 부분은 자연스러운 거다. 다만 조정을 지금 여기 정도 수준까지 줄 거냐 아니면은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정도 부분까지 지금 5개월 선에서 안착해 있는 부분인 건데 추가적으로 10개월 정도 선까지는 내려와 주게 되면서 조금 더 깊게 눌러주고 N자 패턴으로 가거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지탱해주는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처럼 지금 시장을 주도했었던 섹터 종목군들 제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 다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전략대로만 진행해 주셔도 저는 오히려 이를 계기로 수익적인 부분도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시장은 뭐를 주도해서 올라갈 거냐?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상승과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움직일 겁니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실시간적으로 뉴스를 보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이제 앞으로 자주 유튜브 영상을 촬영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뭐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자, 지금 보시면 마지막으로 차트 하나 더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차트 VIX 지표입니다. VIX 변동성 지수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변동성 지수표가 올라간다는 뜻은 뭐죠? 변동성이 크고 오히려 증시가 급등을 하던 아니면은 하락을 하든지 간에 아무래도 이제 지표로서 뭐 움직이는 종목인 건데, 여러분들 이 종목 제가 저번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사실 일봉 차트입니다. 미국의 S&P 500 VIX 지수 차트인데 사실 이렇게 바닥을 그리고 있었죠.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식으로 8월 달에 한번 내려왔다가 9월 중순에 증시 자체가 한번 툭 눌러주게 되면서 변동성 지수도 한번 크게 올랐었다가 9월 달에 다시 한번 좀 오르는 척 하면서 W자 패턴으로 힘을 응축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거 생각했었던 것보다 증시가 바로 조금 조정장을 깊게 주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 주 금요일날. 이때가 언제냐면 저번 주 월요일 변동성 지수 자체가 바닥을 깨고 사실 내려왔습니다. 이때가 뭐였냐면은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21선을 돌파해주는 모습, 미국의 나스닥도 상승해주는 모습,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도 21선을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근거리로 했을 때, 근거리로 나타냈을 때는 바닥을 깨고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바닥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 말이 돼서 뭐냐, 단기간적으로 하락장이 나오기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쉽지가 않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처럼 대형주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1140원대로 하향 안정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증시가 하락장으로 가기는 생각했었던 것보다 쉽지가 않고, 오히려 추가 경기 부양책이 생각보다 빠르게 타결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VIX 지표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고, 이거 사실 주봉 캔들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요거였었거든요. 조금 더 크게 본다면은 이렇게 주봉 캔들인데, 방금 전에 일본 캔들이랑 다 거의 흡사합니다. 이렇게 W자 패턴으로 움직이다가 여기서 저번 주였는데 만약에 내려갔다가 아래 꼬리 달고 이런 모습으로 진행하게 됐다면은, 하방으로 하락 반전하게 됐었다면은 글로벌 증시는 아마 하락장으로 전체가 다 진입이 되었을 겁니다.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중국 증시, 일본 증시, 우리나라 증시까지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으로 진행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도 이제는 오른다 하더라도 다시 때려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단기간적으로 하락장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생각했었던 것보다 시장 강하다. 시장 강하고 수급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조정을 받다가 반등 포인트를 주는지 요거만 체킹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대형주들,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은 그러한 부분대로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일단은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경기 부양책 유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뜻은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기승을 부리는 부분인 거고,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LG화학, 삼성, SDI 이런 부분이 지금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 부분, 사실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슈화 되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뭐 현대기아차의 뭐 세타 엔진 관련해가지고 적자, 아니면은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처럼 이런 배터리에 대한 문제,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타결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원래 모습으로 회귀하라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선제적으로 단행이 돼야 된다? 추가 경기 부양책이 단행이 돼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미국의 FOMC 파월 연준 의장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이제 이주열 총재님께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장기간적으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자산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용인을 하겠다. 거기에 필요하다면은 통화 완화 정책까지 단행을 하겠다라고 얘기까지는 나왔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빠른 시간 안으로 추가 경기 부양책을 타결하니 발행을 하게 된다면은 시장은 강력하게 상승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수급이 계속해서 대량으로 몰리고 있는 게 이러한 느낌으로 인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마지막으로 결론 짓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만약에 지금의 하락장이 아니라 조정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정장이 끝나고 이제 반등장, 상승장으로 가게 되었을 때 주도할 섹터, 제가 저번 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종목이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미는 종목 160조 원가량 쏟아부을 단군 이래 역사적으로 이렇게까지 정책을 쏟아부었었던 정부는 없었습니다. 이전에 뭐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라든지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라든지 그 전에 계속해서 정책들은 계속해서 쏟아부었었지만 160조 원가량의 정책을 나타냈었던 적은 단군 이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조정장이 끝나고 추가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증시가 많이 상승하게 된다면 저는 정책 관련 수혜주들이 많은 상승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2의 제넥신,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제2의 제넥신 이미 포착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 세력들 물량 스마트머니가 5천억 정도가량 이미 매집이 완료가 된 상황이다. 조정장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 사이다 경제연구소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군들 지금 계속해서 열심히 쌀 때 증시가 조정을 줄 때 종목군들도 지금 조정을 줄 때마다 저가의 매수가 계속해서 비중 많이 실으시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정책 관련 종목군 중에서도 대장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대표번호 보이고 계시죠? 대표번호로 무료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책 관련주, 대정주는 아니더라도 요 후발준위로 조금 어느 정도 많이 오를 수 있을 만한 정책 관련 종목 무료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문자 발송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